첫 번째 일단 오늘 쌤 뭐 할 거냐면 59쪽부터 할 거거든. 59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몇 쪽이냐면 72쪽. 내용상으로는 68쪽까지 될 거야. 68쪽까지. 이렇게 될 건데, 자, 일단 오늘 뭐 배우냐면 A에 봐봐. 제일 위에. 원자의 구성, 입자, 이렇게 나오나? 제목만 한번 보고, A, 원자 구성.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페이지에 얘기를 할 거대.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B는. B가 나오는 게 뭐냐면 스펙트럼. C에 나오는 게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C에 나오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중위. 우리가 보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고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원자 모형 요거 이야기하는 거 원자 모형으로 보어 원자 모형으로 에너지 중위라는 얘기를 하거든. 통합과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화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러니까 통합과학, 화학, 물리에서 다 나오는 거다. 이러겠나? 그래서 62쪽까지 쭉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리에서 나오는 뭐가 D에 고체 뭐 에너지 D 이런 얘기 나오지, 그지? D에 반도체라고 나와. 반도체. 이거 역시 통합과학의 그대로 진림. 물리 원거 내용. 63쪽. 됐지? 그리고 넘어가서 E에 저 밑에 보니까 이 밑에 뭐 고체 전기 전도성 돼 있거든.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도체냐, 절연체냐, 반도체냐,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우리 반도체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그 반도체에 대해서 세 발의 피만큼 볼 거다. 나 반도체가 뭔지. 그럼 뒷페이지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 또 나오네. 65쪽. F가 또 반도체인 거야. 됐나? F가 또 반도체. 그 다음에 C가 뭐라고? 다이오드라고 돼 있나? 너 다이오드 들어봤다?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거 맞지? 그래. 다이오드라는 게 어떻게 반도체 이용을 해서 하는 거다. 그거 알려줄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이거 계속해서 통합과학에서 여기서부터 쫙 다 통합과학이 나오는 거다. 통합과학에서 제일 위에 원자 빼놓고 통합과학이 다 나온 거다. 예스. 자, 그 다음 67쪽. 67쪽 넘어가면 H에 물질의 자성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자성체. 자석에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자석하고 같이 나란하게 배열의 아래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라는 용어가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67쪽 아래쪽에 보니까 강, 상, 반, 자성체 세 가지라고 있지. 그치? 그 뒷페이지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I. 이 자성체를 우리가 이용이나 할까? 이용하고 있다면 어디 이용할까? 이게 오늘의 내용이다. 됐나?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그래 여기 지금 68페이지까지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자. 사실 쌤 과학 전반에 걸쳐가지고 나는 이 사람 원자 모형이 제일 어려웠었다. 과학적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쫙 배우면서 저게 이해가 참 힘들었거든. 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혹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질량 보존 법칙. 들어본 적이 있다. 언제? 중3 때. 누가 이야기했더라? 질량 보존. 하면 같이.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 같이 이야기했지? 그치. 일정 성분비 법칙. 쌤 그거 화학 건데, 나도 알아. 자, 질량 보존 법칙 누가 이야기했더라? 질량 보존. 4글자. 이름이 5글자. 초성은 리을. 땡큐. 정답 나왔어요. 나부아지에. 가 이야기했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초성 피읍. 땡큐. 프루스트. 또는 뭐 프루스트, 푸르스트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프루스트.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험으로 질량이 보존된다. 일정하게 성분비가 성립을 한다. 그랬을 때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됐단 말이야. 근데도 희한하게 질량이 똑같았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돌턴이라는 학자가,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입자로 되어 있다. 물질이 입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입자를 아톰 해서 우리가 원자라고 이야기할게. 라는 얘기를 해서 돌턴은 원자설인 거야. 나 그래서 그때 돌턴이 뭐냐면 원자, 입자, 크고 작고 동그라미 됐을 건데 왜 동그라미 되게 동그라미 제일 안정적이래. 힘을 가해도 잘 안 부서지고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종류마다 크기나 질량은 다를 거다. 근데 다 동글동글하게 원처럼 생겼을 거다. 그러면서 이 원자들이 전기적으로 전기 안 뛰던데 물질이 원자가 모였는데 그래서 얘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의 상태인 입자, 원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야. 됐나? 근데 좀 있다가 누가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사실 중간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정말 괜찮은 방법인데 연구를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했어. 포기를 했는데 그 방법에서 약간만 변형을 해서 톰슨이 뭘 했냐면 음극선 실험이라고 이야기했다. 음극선 실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쌤이 Where are you from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Where are you from으로. 그치? 어디서 왔어? 네,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을 했어. 이렇게. 음극선 실험.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실험 복잡하게 많은데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그치? 넣지 않았고 여기에서 전극을 연결했다. 자, 지원아 무슨 극 무슨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러면 무슨 극에서 출발? 그래. 과학자가 봤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갖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오늘 프린트는 없어. 화학에서는 강조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가서 여기 쾅 부딪히는 게 발견된 거야. 이게 음극선 실험이거든. 그런데 궁금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물체를 놔뒀다? 물체를 놔뒀는데 물체를 딱 놔두니까 그림자가 생겼어. 그리고 저기다가 바람개비를 놔뒀거든. 바람개비를 놔뒀더니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더란 말이야. 그리고 가는 길에 또다시 메인 말고 서브를 약간 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놔뒀어. 그랬더니 근데 조금 안 맞지? 조금 뒤로 빼거나 조금 앞으로 책상을. 그래서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뒀더니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야. 책상 줄 안 맞춰도 돼. 확 당겨도 돼. 이 보기 편하게. 확 당겨. 자, 그러면 물체에 뭔가가 지나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물체를 나누니까 그림자가 생겼거든.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곧장 나가는 직진성이 있더라. 그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직진을 하는 성질이 있고 여기 바람개비를 갖다가 때렸어. 그러니까 회전을 했을 거다. F는 MA. 힘을 줬다. 그래서 회전을 했다. 그래서 저 입자가 질량을 지닌 입자구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놔뒀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다 그랬지. 제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지. 얘 이름 뭐란다고? 전자. 그래서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Where are you from? 네 무슨 극에서 왔어? 해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 걔를 입자를 이름을 뭐라 했다? 전자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사인 거야. 톰슨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돌턴이 원자설로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마다 그냥 공 모양이다, 중성이다. 톰슨이 그런데 원자에서 진공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전극을 이루고 있던 물질에서 튀어나갔을 거다. 됐나? 그래서 어쨌든 원자 안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건데 그 입자 이름을 뭐라고?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제 톰슨은 잠깐만.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내가 마이너스를 봤거든. 마이너스를. 그럼 원자 안에 도대체 누가 있다는 거야? 원자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튀어나왔겠지. 됐나? 근데 분명히 돌턴이 뭐라 그랬어? 전기적으로 중성인 게 원자를 했지. 어떡하지? 알베 되게 천재였거든. 야, 뭘 고민해. 공이 플러스였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해됐나? 간략하게. 그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 안에 누가 있다? 전자가 있다. 마이너스인 전자가 있는 순간
고민이다. 어떡하지? 어떻게 중성을 만들지? 라고 했는데 할배가 그거 공 자체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플러스 못 밝히고 돌아가셨어. 근데 이 할아버지의 제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 제자 이름이 러더퍼드. 러더퍼드. 누구라고? 러더퍼드. 그치?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그때 쌤이 화학 수업할 때 이랬어. 호랑이 잡으러 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어떤 아이가 그랬지. 동물원 가야 된다고. 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우리는 지금 이건 본 거 맞지? 그치? 얘는 받는 거 맞고 물론 할배가 맞지만 플러스를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사람 제자거든. 우리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우리 할배가 말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찾겠다라고 해서 내가 플러스 어딘지 찾을게 라고 도전장을 던진 거지. 그러면서 딴 사람들 연구할 때 자 우리는 비밀 알파 입자라는 걸 뒀어. 어떻게 했느냐? 플러스를 찾으려고 하니까 플러스 입자를 던져야 될 것 같아. 왜? 하니까 플러스 입자? 자 봐봐. 어딘가 플러스 입자가 있는데 내가 플러스를 던지면 얘가 쓱 밀려나서 딴 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러스 입자를 던지기로 했어. 얘가 누구였냐면 누구? 헬륨, 이가, 양이온. 됐습니까? 헬륨, 이가, 양이온을 던지기로 했어. 근데 어디에다 던지느냐? 자, 노란색 반짝반짝거리는 금. 알지, 그지? 금을 굉장히 얇게 펼 수가 있어. 금속은 얇게 펴지니까. 금을 얇게 펴고 그리고 바깥쪽에 스크린을 둘러. 스크린을. 자, 축구 경기장에 보면 이렇게 스크린 있는 거 알지, 그지? 바깥쪽 딱 에어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도록. 그러니까 사격하듯이. 알파 입자가 툭툭툭툭툭. 그래서 시간 안 돼서 지금 요 설명까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알파 입자가 튕겨나간 장치까지 했단 말이야. 됐나? 그랬더니 따다다다닥 갔는데 문제는 이 알파 입자가 어디 갔느냐? 여기에 다 갔어. 만약에 알파 입자 10,000개를 보냈더니 거짓말 좀 못하면 10,000개를 보냈더니 9,990개가 다 여기 간 거야. 그럼 10개가 지금 남았지. 그치? 10개가 어디에? 요 옆에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몇 개가 온 거야. 됐나? 자, 혹시 왜 여기 왔을까? 왜 여기 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할배 생각은 이렇대. 이게 아닌 것 같아. 플러스가 되게 작은데 되게 무거운 거거든. 되게 작은데 되게 무거운 거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를 지닌 게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 정통을 탁 맞으면 딱 튀어나오듯이. 쌤 옛날에 화학할 때 아마 그랬으니까 농구공 백보드에 받으면 통 튕기는 것처럼 백보드에 빡 받은 것처럼 여기 콩 박아서 튕겨져 나와서 반대로 온 거다. 됐나? 거의 반대쪽으로 튀어나온 게 거의 없어.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그 이유가 여기가 텅텅텅 비었거든. 텅텅텅 비었거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 원자핵이고 이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무거운 상태이다.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면 얘가 아주 작은데 무겁기 때문에 튕겨나와서 여기 도달했지? 그치? 플러스를 띈 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말고 요 옆에 아주 조금 갔지? 정말 근처로 싹 가던 것을 휙 휘어져서 여기 갔다는 거야. 됐나?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 되게 무거운 원자핵이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야. 이게 무슨 실험이라고?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가 누구냐면 여기에 헬륨, 이가, 양이온이고 여기 알파 입자. 얘들이 여기만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진 게 있다. 퍼졌다라는 의미로 산란 이렇게. 됐나? 여기서 밝혀낸 게 뭐라고? 원자핵. 그럼 잠깐만 할배는 뭘 못 찾았지? 전자 지금 신경 안 썼지? 플러스만 찾았지? 그래서 할배 전자는 욕하니까 잠깐만 그 하늘에서 불러가지고 좀 가야 되는 바람에 연구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몰라 대충 돌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했을 때 원자핵은 찾아냈고 전자는 어딘가 돌고 있겠지
임의의 궤도, 임의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되겠나? 됐어?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나? 공처럼 생겼다. 톰슨 전자 발견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원자 핵 발견했다. 됐지? 근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전자지.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지. 그 선생님은 요게 어려웠다고. 순서는 조금 바꿔서 요거 설명했거든. 요 설명했고 원자 모형을 설명하고 난 뒤 스펙트럼을 이야기할게.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톰슨, 러더퍼드, 음극선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첫 번째 있었고 그래. 그리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뭘 걱정해요? 그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게 원자가 되게 작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완두콩이 있었었고 축구 경기장에 완두콩 하나, 모래알갱이가 전자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 그러면서 러더퍼드가 이야기했던 게 임의의 궤도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어디 돌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몰라 적당히 돌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야 돌다 보면 이거 쾅쾅쾅 부딪히지 않을까? 전기력이 작용할 거잖아. 인력이. 그러면 붙들려 들어가서 쾅 부딪히면서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원자가 상당히 불안정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된 거야. 임의의 궤도를 도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자 보어가 실험을 했어. 보어가 수소의 원자를 여기다가 넣었어. 수소 기체를 넣는 거야. 수소 기체를 넣고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 공급한다. 전기 에너지 공급한다는 얘기는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전압을 걸어줘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 우린 요즘은 LED인데 옛날에 쓰는 건 형광등이었지. 형광등처럼 안에 뭐 넣어놨더니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빛 나오는구나. 딴 사람들이 이러고 말았는데 할배가 뭐였냐면 여기다가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이름이 프리즘? 맞지? 프리즘. 프리즘? 얘가 뭐지? 분, 광, 기. 빛을 나누는 기계. 됐습니까? 분광기. 프리즘이란 분광기를 갖다가 빛에다가 통과시켜 본 거야. 선생님 이때 멘붕 완전히 머리가 뻥 나갔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대학교 돼서 정확히 이해를 했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를 풀었지. 대학교 가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 정말 보호 때문에 짜증나 죽을 뻔했어. 아보가드로 이후로 내 열받게 한 사람. 자, 보호가 딱 봤는데 빛이 딱 몇 개가 있냐면 딱 4개. R, G, 초록색 없네. G, B, 바이올렛. 이렇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색은 빨, 초, 파, 보라였거든. 선인데 선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안 생겼어. 좀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아까 스펙트럼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랬잖아. 이렇게 됐거든. 사실은 보어가 봤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너 빨주노초 파남보 알지? 그치? 빨강색. 그 다음 한참 있다가 초록색. 초록색. 스펙트럼에 무지개 빛깔로 쭉 나타나는데 파란색하고는 초록색하고 붙었대. 그런데 보라색은 더 가까이 붙었대. RGB, 바이올렛 이렇게. 그래서 얘들 합쳐져서 빛이 나왔던 거라. 근데 자 이게 있잖아.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일단 누가 빨간색이 에너지가 세, 보라색이 에너지가 세. 빨주노초 반환부 하면. 적외선, 자외선 있잖아.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 바깥쪽은 무슨 선?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은 무슨 선? 자외선. 됐나?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보다 보라색 바깥쪽의 에너지가 더 크지? 맞나? 자외선이 에너지가 더 세고 적외선이 널도 내잖아. 적외선은 열선. 됐나? 그럼 이렇게 에너지 낸단 말이야?
에너지 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잠깐만 에너지 작은 거하고 에너지 큰 게 있지? 큰 게. 자,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보호 할배가 밝힌 거야. 보호 할배가. 자, 어떻게 밝혔는지 쌤 설명을 해줄게. 자, 쌤이 화학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어떤 빌딩이 있어. 빌딩이 있어. 빌딩 1층 바닥,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있다는 거라. 됐나? 그래서 2층, 3층, 4층, 5층이 위로 가면서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왜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하다 보니까 그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정제해 있었으면 얘의 위치 에너지만큼이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떨어뜨린 거, 위에서 떨어뜨린 거, 그 위에서 떨어뜨린 거, 그 위에서 떨어뜨린 거. 됐나? 그럼 바닥에 도달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치? 1층이었는데 2층에서 떨어뜨린 거, 요게 에너지가 제일 작겠지. 3층에서 떨어뜨린 거는 약간은 더 에너지가 커지겠지. 맞나? 그치? 이해가 되겠나? 2층에서 떨어뜨린 거, 3층, 4층, 5층에 떨어뜨린 거.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라. 얘가 에너지가 작아지고. 근데 2층, 3층, 4층, 5층에 떨어뜨리는데 얘들이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지. 됐나? 위치 에너지만큼으로 생각하면. 에너지는 커지지만 그 에너지 간격은 커져 작아진다. 에너지 차이는 줄어든다. 그게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할배는 알아냈다는 거지. 빛을 보고 분광계를 한번 갖고 가보고 RGB 바이올렛을 봤는데 얘들이 이 간격들이 넓었고 에너지가 작은 쪽이고 위로 에너지가 커지는 쪽 가니까 간격이 좁아지더라. 그래서 그럼 잠깐만 이게 빌딩이 아니라 원자핵이 있었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자가 돌 때 하나의 궤도에서 돌고 있을 땐 에너지가 괜찮아.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가 이거 확 떨어지면은 빛이 나온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지금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고? 여기 전기 에너지 공급한다 그랬잖아. 전기 에너지 공급한다 그랬잖아.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게 이 안에 수소 넣어놨다 그랬지. 수소 원자잖아. 수소 원자는 핵이 있고 그 옆에 전자가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에너지 얻었더니 나는 6층 갈래. 난 5층 갈래. 각각 원자들마다 전자 전이를 했다가 확 떨어질 거라고. 뭐 수백 개만 들어갔겠냐? 수천 개, 수만 개.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렇게 들어갔다가 전자가 에너지 얻었다가 떨어질 거란 거지. 일제로 떨어질 때 빛이 방출했다. 이해가 좀 되나? 됐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학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큰 쪽이 간격이 좁아졌구나. 혹시 외울 수 있으면 선생님이 그때 외워라라고 이야기했는 거 얘가 RGB 바이올렛 혹시 이게 길이 다니면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나노미터. 지금 저번 시간에 마이크로미터 이야기했다, 그지? 마이크로미터가 뭐였지? 마이크로미터. 어떤 애 질문하던데, 선생님, 마이크로 어떻게 쓴 거예요? 소문자 필기체 M. 마이크로. 이렇게 씁니다.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마인으로 생각한다. 10의 마이너스 9제곱.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첫 단원 나온다. 밀리, 마이크로, 나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나노미터를 알고 있단 말이야. 얘가 얼마냐? 656, 486, 434, 410 나노미터. 실제로 이게 뭐예요? 파장. 오케이. 파장이라고 들어봤나? 우리가 파장 스펙트럼 이야기할 때 파장 람다라고 이야기하는. 뭘 한다고? 람다. 파장. 자, 오늘따라 억수로 피곤해 보이노? 자, 잠깐만 피봐라. 60쪽 펴봐라. 60쪽.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 빛을 뭐에 따라 분류를 할 거다? 파장에 따라서.
분리된다. 빛이 바닥에 따라 분리되면 색의 띠가 나타난다. 색의 띠. 각각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스펙트럼이다. 됐나? 그러면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분광기라고 하는 게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는 기계가 분광기다. 대표적인 게 프리즘이었다는 거지. 프리즘이었다고. 나 알아들은 거 하고 너가 백지로 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 백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 분광기가 뭐라고? 프리즘이다. 예를 들면 프리즘, 빛을 나누는 기계. 그때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는데 무슨 스펙트럼이 있느냐? 무슨 스펙트럼이 있느냐? 자, 우리가 흔히 무지개를 보는 거 빨주노초 반환보 돼 있지? 연결되는 거 무슨 스펙트럼이라느냐? 연속 스펙트럼이란다.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반환보 쫙 나타나는 거. 나 우리가 봤을 때 빨주노초 반환보 빛의 색이 쫙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란 말이야. 그런데 빨주노초 반환보 쫙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중간중간에 이건 안 그려도 되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반환보 보라색까지 혹시 그림에 그렇게 돼 있지? 맞지? 왜 오른쪽이 빨간색인지 아나? 약속이 있어. 근데 첫 대줄에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라고? 파장에 따라 색을 나타냈다 그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가면 커야지. 그럼 파장이 긴 게 누구라고? 빨강색이거든. 그래서 이쪽에 빨강색, 보라색. 이렇게. 이랬나? 그러면 자, 그 옆에 보니까 선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 말고 선 스펙트럼은 사실은 흡수선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자, 내가 잘 생각해봐. 우리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금속 원소의 불꽃색 확인했지? 그치? 그때 뭐 했더라? 스트론튬 무슨 색깔? 빨강색. 나트륨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나? 불꽃 반응. 스리카나 바사 쿠키. 민트는 무슨 색? 땡큐. 노란색. 혹시 마지막에 있었던 칼륨 무슨 색? 제일 끝에 빨주노초 반환보 보라색. 보라색. 요거 2개 정도는 고등학교 때도 알아준 것 같다. 나트륨, 칼륨 정도는 요렇게 썼을 때 내가 옛날에 나트륨은 노란색 선이 하나 딱 나타나거든. 나트륨은 노란색 선이 하나만 딱 나타나.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도 요 선이 있으면 색깔을 진하겠지. 이게 방출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그러면 흡수선 스펙트럼 나타나거든. 요 자리에 빨주노초 반환보인데 몇 개만 까만 선이 있어. 왜 되는지 설명할게. 왜 되는지 자, 잘 들어봐래. 자, 쌤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하는데 스펙트럼. 자, 일단 통합과학 1단원에서 바로 나옵니다. 통합과학 1단원이 바로 나올 건데 자, 수소 모형 이거 잠깐 지우겠다. 자, 스펙트럼이라는 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빛의 색을 나눈 거다. 파장에 따라서 나눴는데 어떤 별이 있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덩어리. 그나 여기서 빛이 나올 거라고. 빛이 나올 거라고. 우주는 차가울까 따뜻할까? 상당히 차가워요. 한 몇 도 정도인지 아나? 몇 도 정도게? 영하 270도C 정도 돼요. 그 우주인들 우주복 벗으면 그냥 그대로 냉동될 거다. 냉동. 그러니까 영하 270도C 정도면 3켈빈 정도다. 켈빈이 뭐였지? 켈빈. 땡큐. 절대온도. 절대온도. 섭씨온도. 얘는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절대온도가 있고 섭씨온도가 있다. 어느 게 커? 절대온도, 섭씨온도. 적혀놓은 그대로 생각하면 돼. 어느 게 커? 절대온도가 크지? 대문자로 썼잖아. 얼마만큼? 그치? 273. 땡큐다. 273만큼 더하면 절대온도 되더라. 요거 넣어봐봐. 우주온도가 몇 도? 영하 273도씨. 273 더하니까 영하 270에서 273 하니까 3켈빈 나오죠. 우주온도가 요 정도다. 우주온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실 기체, 지구 온실 효과 이런 얘기 하잖아. 에이, 설마요. 그래. 딱 벗어나면 이 온도다. 됐나? 대기권 벗어나면. 온실 효과가 맞다는 거지. 우리 왜 겨울철에 창문 딱 열면 밖에 영하 10도 이렇게 되듯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됐나? 그러면, 자, 고온의 빛 있지? 나오는 이 별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대. 우리 중3 갈 때 성운 또는 성감 물질 들어보지 않았어? 그치? 여기 차가운 기체가 있었대. 차가운 기체. 차가운 기체가 있었는데 별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자기가 흡수했대. 그치? 그럼 흡수를 했다. 그럼 얘도 흡수하고 나면 왜 우리 중3 갈 때 발광성운이 있었지? 얘가 빛내는 것처럼. 발광성운. 발광성운 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될 거라고. 방출선처럼. 기체 원자가 몇 개 없고 그 원자들이 흡수했는 그 선에 따라서 에너지가 방출될 거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별이 있는데 성운이 흡수했는 거는 까맣게 되고 나타날 거다. 흡수선이 될 거다. 말 되겠나? 별 자체만 보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될 건데 우주에 있는 별 옆에 저온의 기체가 있고 이 기체를 통과해서 여기서 되니까 아하, 까만색 선이 나타나는 흡수선 스펙트럼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기체가 데워지고 난 뒤에 지가 얻었으니까 그거 내는 거 하면 얘는 방출 스펙트럼처럼 표현이 될 거다. 잘 됐나? 됐어. 이런 그림 세 가지. 제일 앞에 거 연속. 두 번째 거는 고온의 기체, 봐봐. 데워진 기체가 내는 것. 방출선이겠지. 됐나?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가 된다. 그림에서 보면, 그리고 설명에서 보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 됐어? 그 다음, 백색 광의 저온의 기체가 통과한다. 저온의 기체. 요 상황이지. 여기서 보는 거. 맞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백색 광, 빨주노초 파나무 다 합쳐진 거. 보면. 이 기체가 흡수했는 것만큼만 까만 선이 나타날 거다. 저온의 기체 통과. 말 됩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스펙트럼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연속도 있고 방출도 있고 흡수도 있고. 됐어? 우리는 지금 하고 다니는 게 뭐다? 여기 발광성운처럼 방출 스펙트럼. 누가? 보어가 이야기했다는 거지. 보어가. 그 밑에 자 전반적인 파장에 대해서 자 혹시 아까 쓴 빨간색 쪽이 파장이 어떻다? 길다. 자,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광속 불변. 다음 시간에 필요하다. 광속 불변. 자, 혹시 빛의 속력이 얼마일까? 빛 속력? 광속? 그 페이지 밑에 하나 적어놔요. 광속을 C라 할 거다. 광속을 C다 할 거다. 광속은 C. 아무 때나 적어놔라. 뒤에 필요한데 다시 나온다. 광속은 C인데, 요게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자,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된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 그랬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 지구 7바퀴 반 돌 거다. 7바퀴 반. 7.5 하니까 30. 4만 킬로미터. 그러나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초에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요 빛의 속력. 자, 근데 빨간색은 어떻게 갈 거냐? 빨간색은 이렇게 한다. 파란색은 이렇게 갈 거다. 자, 선생님 질문할게. 자, 둘 중에 빨간색, 파란색. 어느 게 빨라? 엉터리 정답을 원하고 얘기한 거야. 어느 게 빨라? 빛 색깔 상관없이 속력은 똑같아. 근데 우리 눈에서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제 파동 부분이거든? 파동 부분인데, 혹시 파동할 때 파장이라고 기억나? 길이. 그치?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 이게 파장인 거야. 파란색,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길이 요게 파장인 거지. 어느 게 파장이 길다? 빨강색이 파장이 길지. 맞지? 어느 게 많이 흔들렸어? 파란색이. 혹시 frequency. 진동수. 우리가 빈도를 진동수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아니면 라디오의 주파수 들어봤나?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어느 게 파장이 길다?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고 파란색은 파장이 짧지. 맞지? 진동수 누가 커? 파란색이 진동수가 크지? 파란색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아. 빨간색은 진동수가 조금밖에 안 되지 않나? 똑같은 길이를 가는 데 있어서. 맞지? 그러면 자, 쌤이 이 얘기 한 번만 해보자. 광속 나왔으니까 속력은 원래 뭐 분해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런 식으로 파동 지니고 있는 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주기분의 파장. 1회 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 1회 가는 거리 파장. 주기분의 진동수. 주기분의 대문자 T분의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혹시 진동수하고 주기가 한 게 알겠나? 중1 때는 거거든. 진동수와 주기. 1초에 몇 번? 한 번에 몇 초. 담담해 할 거라서 일부러 한번 하고 있는데 진동수와 주기. 자, 다시 물어볼게. 진동수 기호로 뭐라고 적어? 기호로. 뭐? F. 주기는 타임에서 따올 거니까 T. 주기 진동수. 됐나? 주기란 말은 1회 하는데 걸린 시간이겠지. 1회 동안 몇 초 걸릴까? 됐나? 그러면 주기는 한 번 하는데 몇 초? 한 번 하는데 몇 초 걸려? 이게 주기란 말이야.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럼 봐봐. 얘들 둘이 역수 관계 아이가? 주기 진동수 역수 맞지? 그치, 역수 맞는 거라. 그러니까 주기분의 파장을 주기 말고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맞겠나? 응. 맞다. 그래서 광속, 빛의 속력도 주기분의 파장인데 우리는 C는 F람다 많이 쓸 거다. 오늘도 필요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고. 됐나? 과학에 물리는 공식 없이는 해결되지 않음. 왜? 이 사물의 이치를 다 정리해놨는 게 공식이다 보니까 우린 봤을 때 자 지금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 매 시간 그렇지만 그도 쌤 저번 시간에 제일 빡친 거라 그랬대. 오늘은 좀 아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좀 헷갈린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쌤 했던 게 뭐냐?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은 빛을 파장에 따라서 정리를 했다. 파장이 긴 게 빨간색이고 빈 게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파란색이 파장이 짧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자면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쭉 떼었을 때 연속 스펙트럼 이쪽이 빨간색이 되고 레드 이쪽이 보라색 바이올리스 되고 그럼 이게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짧고 이쪽이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거. 자, 선생님 좀 전에 광속은 빛의 속력은 광속 F 람다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E는 HF는 람다분의 HC. 물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식이다. 자, 나는 뭐라고 외웠느냐? 난 뭐 외웠냐? 자, 이렇게 외웠다. 에너지하고 진동수하고 파장이 중요하다. 선생님은 여기를 하여튼 뭐 두 개가 비례했거든. 그럼 A, B, C, D, E 중에서 두 개. 알파벳 E, F 맨날 붙어 다녀서 얘 클 때 얘다라고 외웠다. 공식은 몰랐지만 내용은 알아야 됐거든. 됐나? 에너지가 큰 게 진동수가 크다. 빨주주 반환부
빨간색 바깥쪽에 무슨 선?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무슨 선? 자외선. 됐습니까?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빨간색, 보라색? 보라색이 에너지가 크지. 보라색이 에너지가 크니까 에너지가 큰 게 진동수 크다. 파장은 역수. 짧다. 걔는 숙제한다고 못 자고 온 거야, 이거. 맞지? 숙제를 한다고 못 자고 올 것 같으면 진짜 아싸리 숙제 못하는 거 남아서 할게요. 뭐 언제까지 할게요가 맞고 상습범 되면 안 되지만 자고 와야 돼. 수업은. 자고 와야 돼. 자, 그럼 여기서는 파장. 에너지는 파장이 길면 에너지 작고 진동수 작다. 이렇게. 그치? 얘는 무조건 필수. 공식을 몰라도 알아야 되는 거다.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 E가 뭐지? 에너지. F는 진동수. 람다는 파장. C는 광속. 광속. 그럼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 게 아하. V는 주기분의 파장 F람다. 그래서 파장으로 진동수를 파장으로 바꾸면서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요 관계 바꾸면서 진동수 대신에 파장분의 C. 진동수 대신에 파장분의 C. 요거 광속이었으니까 C였지? 맞지? C였고 그럼 진동수 대신에 뭐? 파장 이게 아니고 요거하고 요걸 해야지 진동수 대신에 파장분의 C겠지? 그치? 혹시 그 H는 상수다. 그럼 아까 에너지하고 두 개 뭐 한다 그랬지? 비례한다 그랬지? H를 플랑크 상수. 외울까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플랑크 상수다. 상수다 하는 거 정도만 알면 된다. 이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 얘는 HF는 람다분의 HC. 그치?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이다. 자, 뒤로 간다. 뒤로. 그게 빈칸에 여기 공식이었대. 됐습니까? 얘는 HF는 람다분의 HC. 이게 공식이다. 됐나? 파장이 길다, 짧다, 에너지가 크다, 작다. 이건 필수 암기. 그리고 우리 뒷페이지에 게 이제 C가 보호 원자 모형하고 에너지 준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보호가 원자 모형할 때 아까 뭐라 그랬지? 러더퍼드가 핵을 두고 전자가 아무 때나 임의의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얘 이러다가 쾅쾅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불안정하니까 안 맞는 것 같다. 게다가 내가 아까 실험해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있어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아무 때나 돌아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모형을 제시할게. 라고 하면서 얘가 어떻게 보호가 그거 핵이 있고 핵 옆에 전자가 돌고 있는 우리 기차 다니는 선로가 있듯이 이렇게 궤도들이 있다. 궤도들이 있는데 그래 물론 핵 가까이에서는 간격이 넓고 간격이 좁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겨있다. 그리고 궤도에서 원 운동을 하면 에너지 얻고 잃고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이걸 마치 위치 에너지처럼 본다는 거지. 원자 핵에서 가까우면 에너지가 작은 거. 원자 핵에서 멀어지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위치 에너지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한번 멘붕이다. 저기 무한대만큼 멀리 진짜 멀리 있는 게 여기가 에너지가 0이다. 지금 저 작은 게 크다면 그러니까 커. 근데 에너지가 0이지. 그럼 그 밑에는 마이너스면 되지. 됐나? 이 밑에 게 다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전자 궤도라 그랬지? 그 궤도에서만 원 운동을 한다. 딴 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좀 어려워요. 말이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가 뭐냐? 양자화. 특정한 에너지 값만 지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게 양자화.
됐나? 그때 특정한 에너지 값을 지니는 걸로 되어 있는 그거. 아, 누구 때문에요? 아, 양자수라는 것 때문에 에너지 크기가 결정이 될 건데, 양자수, 넘버, n이라 할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EN이라고 이야기하고. 됐나? 자,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됐습니까? 아하, 여기 1층부터 n은 1, n은 2, n은 3. 전자껍질 밑에 또 1, 2, 3, 4. 그때 에너지 값은 1번에 있을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2번에 있을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3번에 있을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됐나? 자, 혹시 얘들 크기 비교가 잘 안 될 거니까 통분을 한다라고 하면 36곱 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에너지가 36대 9대 4 이런 식으로 되겠지. 물론 마이너스지. 그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왜 k로 가르쳐줬느냐? 물리 시간에도 하고 화학 시간에도 해. 그때 물리 시간에 화학 시간에 우리 원 쓰고 미국 달러 쓰고 홍콩 달러 쓰고 뭐 나라마다 돈 단위 다르대. 그런 것처럼 요 값도 단위가 다를 거라서 값만 다를 뿐이다. 화학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1312. 물리 시간에 이 n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 한다고?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혹시 얘들아, 저번 시간에 우리 전기 에너지 했단 말이야. 전기 에너지 공식은 E는 V, I, T. E는 VIT. 아, 그치. 전기장 나올 때 그거는 VED. 이건 전기 에너지는 VIT. 그럼 Q가 그거다 있나? Q가 그거다. Q, 전하량. 그치. IT. 전류 곱하기 시간. 요게 전하량이거든. 전하량의 단위가 쿨롬. 근데 기본 전하를 전자의 전하거든. 이게 전자의 전하, 전자라는 의미로 일렉트론. 전압의 거 볼트. 해서 단위가 일렉트로 볼트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화학 시간에 뭐라고 나왔냐면 몰당 줄 퍼 몰 나왔었거든. 근데 물리 시간에 일렉트로 볼트 나온단 말이야. 13.6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파트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 써야 되는 단위들이 다른 거라. 그래서 공식이 달라 보일 뿐이다. 이해되겠나? yes. 그러니까 결국은 얘라 떼서 보면 안 돼. 특히 너는 수능을 물화생지 통합과학으로 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물화생지 따로따로 배우지만 연계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 물화생지 넘나들어서 문제 낼 수 있다가 기본 제시 조건이기 때문에. 됐나? 그럼 여기서 이 페이지에 보면 뭐가 좀 많아 보여. 자, 이건 얼른 할게. 바레이 러더퍼드 원자 무형의 문제점. 원자가 원자핵 주위에 임의의 궤도를 돈다. 임의의 궤도를 돌고 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알파-F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 동그라미 1번 원자의 안정성 설명할 수 없다는 거라. 동그라미 2번 불연속적인 기체의 선 스펙트럼 보호가 받는 거 있지. RGB 바이올렛 때는 그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야. 러더퍼드 걸로는. 이랬나? 그래서 큰 2번에 보호 원자 모형.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어디에?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특정한. 됐습니까? 그때 1번 안정한 상태. 그러면 제일 밑에 게 제일 안정한 거거든. 에너지 제일 작은 거. 여기 안정한 거다. 1번에 안정한 상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할 때. 방출 X.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궤도에 돈다. 안정하다. 됐지? 그리고 2번 전자의 궤도 동그라미. 핵에 가까운 것부터 얼마라고? N은 1, 2, 3, 4, 5, 6 이렇게 갈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 했을 때 이 N은 무슨 수? 무슨 수? 무슨 수? 양자수. 그렇지. 양자수라고 한다. 됐나? 그 다음 큰 괄호 3번 에너지 땡땡화. 그때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다.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다. 무슨 화?
양자화되어 있다.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괄호 4번.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끊고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상태. 걔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라고? EN. 다른 말로 뭐? 에너지 준위. 특정한 값을 지닌다. 그 값이 얼만데? EN. 에너지 준위. 괄호 4번. 됐나? 자, 괄호 4번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한 번만 적어주자. EN.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EN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자, 그 에너지 준위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땡땡 상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에 놓여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적어줘래. 얘라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 바닥 상태. 바닥이다. 바닥. n = 1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 그럼 n = 1이 아니지. 수소는 핵 하나밖에 없는 건데 핵 옆에 전자 하나밖에 없는 건데 n = 1에 있으면 바닥 상태. 그보다 그 위쪽에 어디라도 있으면 얘는 들뜬 상태. 얘는 요거 공식 명칭이래.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별명 아니다. 공식 명칭이다.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그럼 2번이 에너지 흡수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한 상태죠. 무슨 상태? 들뜬 상태. 됐습니까? 좀 이름 유치하지? 1번 바닥, 2번 들뜬. 난 이게 내가 잘못하는 줄 알았어. 이거 가르쳐주면 애들이 책 안 받으면 항상 내한테 좀 지어내는 얘기죠. 진짜 이름 뭐예요? 그거 물어. 진짜 이름이다. 바닥 상태, 들뜬 상태. 통합과학 했는 사람 있지, 그지? 통합과학 했는 사람 했지? 했지, 바닥. 그대로 나와, 통합과학 원해. 지금 이거 앞에서 공들여서 하는 게. 자, 그 밑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박스 안에 거. 자,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준위의 간격은 양자수가 커질수록. 그래서 잠깐만. 이거 양자수가 커질 N1, 2, 3 이게 양자수 커지는 거지. 위로 가면 간격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위에가 좁아진다. 위에가 좁아진다. 그래서 양자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간격은 좁아진다. 말 되겠나? 예스. 자, 밑으로 E1 보이나? n = 1에 있었을 때 E1은 무슨 상태? 바닥 상태지. 바닥에 동그라미. 그림에 있지? 그림에 바닥 상태. 그때 에너지가 가장 작지? 무슨 상태다? 안정된 상태이다. 안정된 상태이다. 못하는 사람 봐라. 못하는 사람 쌤 봐라. 여기 있다. 여기 박스 안에 n = 1이다. 바닥 상태, 안정된 상태. 안정한 상태다. n = 2에 있으면 두 번째 줄에 있다. 에너지가 바닥 상태보다 크다. 어떻다? 안정한 게 아니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자가 왔다 갔다 껍질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전하가 아니고 뭐라고? 전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학교 옮겨 다니는 게 전학이지. 전자가 옮겨 다니는 게 뭐라고? 전이. 밑에 보이나? 큰 3번. 전자의 땡땡. 전자의 전이.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전자의 전이다. 이해됐습니까? 다른 껍질로 간다. 그때 어떻게 하냐고? 전자 이동, 전자 에너지를 어떻게 하거나 흡수하거나 방출했다. 에너지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에너지 방출하면 내려올 수 있을 거고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빈칸 채웠나? 그러니까 뭐 괴롭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요거 나중에 내한테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로 필요하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이나? 광자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HF는 람다분의 HC. 공식 뭐라고? 다음 시간에 있으면 딱 오면 공식 물을 거다. E는
HF는 람다분의 HC. 지금 광자가 뭐예요? 광자. 적어줘래. 빛은 파동이다. 그러면서 빛은 입자다. 자, 어느 말이 맞게? 빛은 파동이다. OX. 아까 이렇게 했잖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도 파란색도. 그럼 파동이다. OX. O제. 자, 일단 입자다. O다. 그럼 파동이다. 도 O다. O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동전을 안 갖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묻더라. 선생님, 동전의 앞면과 뒷면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보이면 이쪽이 꼭 안 보여. 양면이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되는지 쌤 그 다음 얘기해 줄 거거든.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중성이란다. 마지막 날 쌤하고 같이 할 거다. 빛의 이중성. 쌤 다시 물어볼게. 전자가 입자이다. OX. 전자가 입자이다. 맞나? 자, 다시 물을게. 전자가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 OX. 누가 그러? 누가 믿었는 게 뭐야? 파동이었잖아. 입자성 있지? 그럼 전자, 입자라고 굳건히 알고 있었지? 파동성이 있겠다, 없겠다? 해라. 있다. 그 마지막 시간 나온 거다. 자, 누가 파동이라고? 빛이. 누가 파동성이 있다고? 전자. 배신감이 드나? 쌤도 충격이었다. 알고 보니까 남자인데 여자더라. 여자인데 남자들 이런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진짜로. 파동이었는데 왜 입자라지?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날 알려줄게. 됐습니까?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도 있고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오늘 쌤 일부러 한번 던진 거다. 됐지? 그래서 쌤 광자는 빛 입자. 빛 입자라는 의미로 광자의 에너지. 왜 아까 너희들 봤을 때 보호가 딱 넣어놓고 이 수소기체 넣어놓고 전압 걸어줬지. 맞지? 전기에너지 걸어줬지? 빛 나왔다 했지? 어떤 빛이 나왔냐면 흰색이 나왔어. 백색과. 그래서 덜 보니까 RGB 바이올렛 다 있었는 거다. 됐나? 진짜 백색광처럼 나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RGB 바이올렛 이렇게 그게 다 각각의 빛 입자들이었다. 자, 아마 선생님이 빠르게 나가서 질문할 시간도 없었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다 보면 와, 선생님은 옛날에 이게 고민이 있잖아. 웃기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더 센 에너지 어떻게 공부하지? 전기 에너지 공부할 거잖아. 더 센 전압 걸어주면 되지. 전압 높여주면 되지. 전압이 높아지면 이 에너지 세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거든. 설마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고등학생 나도 아는데 과학자가 몰랐겠나? 실험 안 했겠나? 했겠지. 200V 걸어주다가 2만 볼트 걸어주다가 걸어줬겠지. 근데도 항상 이게 쌤 아까 656, 486, 434, 415 이렇게 나눔이 됐다 그랬지? 그 파장 똑같이 나온 거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너지 센 거 걸어주면 진동수 터지잖아. 그러니까 첫날은 나도 아무 생각 없었지. 근데 집에서 막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만. 쌤 분명히 에너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랬지. 그럼 에너지 커지면 이게 파장이 변해야 되잖아. 아마 집에 가면 그런 생각 들 거야. 숙제하다 보면. 나중에 학생들 배우고 나면. 자, 이 센 에너지를 걸어줘도 이게 똑같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구리 쓰다가 금 쓰다가 은 쓰다가 다른 금속에도 똑같은 거야. 뭐만 바꿨어? 수소만 바꿨어. 수소만 바꿨어. 그러니까 수소 때문에 이런 선이 나타난 거지. 수소 때문에. 아까 쌤 이렇게 나타날 때 빌딩으로 이야기했지. 빌딩으로 높이가 달라서. 건물마다 이게 빌딩의 천장 높이가 같겠나 다르겠나? 건물마다.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파트하고 우리 옆에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하고 가보면 천장까지 높이가 좀 다를 수가 있대.
그치? 학원에 거 하고 집에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그러면, 원자들마다 이 선의 위치가 다른 이유가 그건 거야. 원자마다 이게 전자가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스펙트럼이 발견돼. 조금 이해가 되나? 우리가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원자마다 선 스펙트럼의 선, 위치, 굵기, 개수 다 다르다 했죠. 그게 다른 이유가. 원자마다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야 되는 궤도 얘들. 그럼 지금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얘는 수소거야. 13.6, 131 되는 거 수소거야. 딴 애들은 안 돼. 딴 애들은 다른 값일 거야. 이랬나? 근데 우리는 전공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만 가르쳐 준 거지. 됐습니까? 자, 잠시 휴식 후에 할 건데, 자, 요 페이지, 재료에만 보고, 다음 페이지, 62조 재료에. 우리 아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얘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나왔지? 그치? 요거, 잠시 휴식 후에 쌤 다시 얘기할게. 자, 봅시다. 그럼 62쪽은, 자, 그럼 좀 전에까지 이야기했을 때, 보어가 선 스펙트럼을 본다 그랬어. 보어가 선 스펙트럼 봤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 핵에서 전자가 있고, 물론 동그랗게 있어야 되지만, 그걸 그리기에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안 했다. n = 1, n = 2, 3, 4, 5, 6 이렇게 껍데기에 있겠지. 맞지? 그러면 이런 그림처럼 여기가 쭈루룩 했을 때 n = 무한대가 있어. 실제로는 무한대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여기가 더 넓어. 됐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나 어떠한 경우에도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대에서 2번 떨어지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됐나? 우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다. 보어가 이야기했고 이런 과학은 항상 한 사람이 정리하지 못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최종 정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 최초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질 거란 거지. 보어가 이런 궤도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더 라이먼 계열이라고 있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이름 외워야 돼. 라이먼, 발머, 파셴. 이게 계열이란 말을 쓰는데 자, 라이먼 계열이 뭐냐면 n = 1로 전자가 전이할 거야. 그 위에 어디 있더라도 1번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때는 어떻게 자외선에 해당하는 가장 영역의 에너지가 방출될 거다. 나 지금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 라이먼 계열이고 자외선 영역이다.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자. 너가 아빠 이쁘더라. 화내야 될지 짜증내야 될지 고맙다 해야 될지 헷갈린다. 그렇게 섞어 쓰면 안 된다. 그치? 항상 거기에 따른 적합한 용어를 써야지.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 파셴 계열, 그보다 작은 에너지,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가 방출. 이렇게. 그러면 이게 n = 1로 전자가 전이된단 말이에요. n이 2보다 큰 경우에 있다가 1번으로 떨어질 거다. 그때 얘보다 에너지 점점점 커지는 건 맞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가시광선으로 되는 것도 얘도 3번에서 4번에서 5번에서 6번에서 떨어진 게 있겠지. 그러면 아까 보어가 이야기했을 때 여기 R, G, B, 바이올렛 했을 때 여기서부터 간격이 점점점 좁아졌었잖아. 맞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바로 어디에서? 3번에서 2번으로. 얘가 쌤이 이렇게 적어. 4번에서 2번. 원래 어떻게 적어야 되냐고? n = 4에 있던 전자가 n = 2로 전자가 전이한다. 그까지 못 적겠고. 성격상. 안 적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32처럼 적을 거다.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RGB 바이올렛. 3, 2, 4, 2, 5, 2, 6이. 이렇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센 계열까지. 됐나?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니까 가시광선 영역은 380 나노미터 영역에서 750 나노미터 영역 정도에 방출되는 요 파장을 내는 걸 가시광선이란다. 가시, 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보는 것이. 빛의 선 중에. 가시광선 영역. 됐지?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아까 3, 2, 4, 2, 5, 2, 6 이렇게 했지? 그럼 이게, 껍질이 있다 그랬잖아. 사실은 전자 껍질은 우리가 7주기까지 이야기하거든. 족과 주기 이야기했을 때. 6이 말고 사실은 7이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7이도 있어야 되는데, 이 7이는, 에너지가 이보다 더 컸던 거는 자외선 영역이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너희들한테 이 그림, 요 까만색 선 하나 있지, 그지? 까만색 선 하나 있는 거 잠깐만 이야기하면, 요렇게 영역별로 있어. 근데 파셴, 발머, 라이먼. 이 그림을 봐봐. 그렇게 돼 있나? 됐지? 이쪽이 뭐? 라이먼, 발머, 파셴, 자외선 영역이고, 가시광선 영역이고, 적외선 영역이다 했지? 이게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에너지 작은 쪽이 간격이 넓었고, 에너지 큰 쪽이 간격이 점점점 좁아졌지? 얘들도 에너지 작은 게 이만큼 영역이 넓고, 그리고 영역이 점점점 에너지가 크면 그 전체 영역도 좁아진다. 그리고 여기서도 RGB 바이올렛 이렇게 될게. 이게 3, 2, 4, 2, 5, 2, 6이 이렇게 됐잖아. 얘는 어디까지? 몇 번으로 떨어져야 돼? 파센 3번이지. 여기 2번에서 RGB 바이올렛이지. 3번 같으면 이게 4, 3, 5, 3, 6, 3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겠나? 너무 많이 나갔나? 파센 계열. 적외선 영역. 3번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건 4번에서 5번에서 6번에서 이렇게 되면 4번에서 3번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제일 작겠지. 파장이 제일 길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딱 봤을 때 에너지 작은 쪽이 영역이 항상 성간격 봐봐. 성간격. 하나의 영역 안에서도 에너지가 작은 쪽이 간격이 넓고. 됐지? 그 전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있었을 때도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쪽이 파장 영역이 넓다. 이랬습니까? 이거 가끔 뒤집는 경우도 있어서 넓은 쪽에 에너지가 작은 거다. 이걸 외워야 한다. 됐지? yes.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적당히 한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었는 건 여기 발머 계열 있거든. 발머 계열하고 가시광선 영역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은 여기 요 까만색 영역에 발머하고 가시광선은 일치하나? 아니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발머는 무조건 n 이퀄 2로 되는 전체야. n 이퀄 2로 되는 거 전체고 그 중에서는 7이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무한대 2. 걔는 자외선보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커서 자외선 영역일 수도 있다. 그 정도. 세부적인 건데 혹시 궁금해할까봐 얘기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냐면 수소 기체를 두고 이야기했거든. 화학 시간에 수소 기체 말고 다른 기체를 더 얘기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사실 화학 시간에 오비탈 모형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딱 빼고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반도체인 거야. 그럼 반도체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일단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기체와 고체라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기체는 원자들이 아주 먼 거리를 두고 듬성듬성 있어. 그런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선생님 얘가 원자면 그치? 원자면 당연히 원자에 전자 궤도가 있어야 되겠지. 맞지? 이걸 좀 확대를 하자면 원자 핵이 있었고 원자 핵이 있었고 원자 핵이 있었고 이러면 내 핵도 이쯤에 전자가 되고 이 핵도 전자, 이 핵도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파울리
베타 원리. 다시 뭐라고? 파울리 베타 원리. 들어본 적 있지, 그지?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가 이야기했고, 전자들은 음전하는 애들끼리 청력이 작용할 거다. 그럼 같은 에너지 주인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니나 내나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니 조금만 밑에 가봐. 내 조금 위로 갈게. 요렇게 해서 전자들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라. 학교시 많이 늦었네. 자, 그럼 전자가 이렇게. 근데 63조. 자, 그러면 일단 파울리 베타 원리, 고체하고 달리 기체는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들이 여기에 전자가 다른 원자의 전자하고 서로 영향을 가지지 않아. 각각 전자가 짓고 싶은데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고체가 되면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그 각각의 원자의 전자들이 다 같은 선에 있고자 하지만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양보를 하는 거야, 서로. 야, 니 조금만 밑에 가봐. 내 조금만 위로 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들이 약간씩 에너지의 차이를 두면서 존재하게 될 거다. 됐지? 그럼 잠깐만,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었단 말이야. 기체에 있었을 때 아래쪽에 위로, 그 다음 위로 가면 간격이 좁아졌지? 맞지? 간격이 좁아졌고, 그리고 화학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보다 위쪽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개수가 더 많았던 거 이가. 1번 껍질엔 2개, 2번 껍질엔 8개 이런 식으로. 3번 껍질 사실은 최대 18개까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거든. 2n제곱처럼. 우린 288호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채우고 나는데 나중에 안쪽 거 더 채울 수 있는 거지. 3d 오비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자, 세 번째 그림 보는 거라. 세 번째. 이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원자가 매우 많을 때라고 돼 있나? 원자가 매우 많을 때 있으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이 얘기를. 그러면 전자들이 촘촘하게 나도 이 자리니까 약간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전자들이 존재하겠지. 그치?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밑에 1번 다시 볼게.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기체 동그라미. 기체의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끊고.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지 않는데 영향이 X, 영향을 안 줘.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는 에너지가 같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고체의 동그라미. 원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 동그라미. 그래서 인접한 원자들이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므로 에너지 준위가 겹친다. 자, 봐봐. 이렇게 핵 가까이 있으니까 전자의 궤도가 겹치게 된다. 맞지? 이럼 겹치게 됐을 때 겹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 발로 1번.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생기는 거다. 땡땡땡땡땡 원리에 따라 뭘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 하나의 양자 상태에 있는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진다 돼 있나? 미세하게 갈라진다. 됐습니까? 미세하게 갈라지더라. 큰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따라해래. 에너지 T. 다시 말하고 에너지 T.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한 게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납작하게 띠처럼 돼 있네. 그게 에너지 T인 거라. 이랬습니까? 그럼 에너지 T 그 밑에 보면 원자가 매우 많이 있을 때 갈라진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촘촘하게 모여 거의 연속적 빈칸 연속적인 T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이루게 된다. 되겠나? 그리고 보던 세 번째 그림에 그런 말 보여 얘들아?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에너지 T 이렇게 돼 있나? 맞지? 에너지 T. 잠깐 그 아래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 T들이 있는 거 보이나? 그 그림에 보니까 밑에 거 위에 거 이렇게 갈 때 이 T가 점점점 넓어지나? 요 T 이거 T 넓어졌나? 그치? 아까 왜 넓어진다 그랬지?
실제로 원자가 있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더 많아지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로 가면 점점점 띠가 넓어지는 거야. 그런데 에너지 띠 간격 요 단어를 외워야 한다. 에너지 띠 간격. 고유명사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갈로 3번. 에너지 띠 구조이다. 에너지 띠 구조. 자, 1번. 요런 띠가 있다. 뭐라고? 저같지, 그지? 허용된 띠가 있다. 허용된 띠 중에서, 자, 여기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다. 여기도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런데 여긴 전자가 없대. 그러면 전자 채워졌고, 그 다음 전자 안 채워졌지? 여기 이거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전도띠. 그러면 전도띠는 전자 채워졌다, 채워지지 않았다? 채워지지 않았다. 맞지? 화학적 원자가 전자 있었지. 원자가 전자. 제일 바깥쪽. 원자가 띠. 허용된 띠, 전자 있어도 괜찮아. 허용되었다, 그 안에. 하나는 전도띠, 하나는 원자가 띠.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원자가 띠일까? 위에 걸까, 밑에 걸까? 허용된 띠 중에서 위에 게 원자가 띠가, 밑에 게 원자가 띠가. 밑에 거? 저 위에 거 봐라.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중 맨 위, 밑줄 쫙. 전자가 채워진 거 중에 맨 위. 전자가 채워진 거 중에서 제일 위에 거. 얘가 원자 가에 있는 띠. 원자 가 띠. 완전히 채워진 전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완전히 채워진 원자가 띠 내의 전자, 물결줄. 완전히 채워진 원자가 띠 내의 전자. 자, 쌤 얘기 들어봐라. 얘들아, 우리가 있잖아. 이 얘기 지금 뭐 하냐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 전류 흐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 전류는 언제 흐르냐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여야 돼. 전하를 띤 입자가. 만약에 자 우리 지금 옆에 강의실을 옮기면 남는 책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럼 쌤 저 이 자리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딴 자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강의실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거 혹시 쌤 저 이 자리 별론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 너무 세요. 딴 데 갈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원자가 띠가 꽉 채워졌어. 꽉 채워진 거야. 그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자가 0켈빈, 아까 쌤이 이 절대온도 이야기했는데 0켈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부터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치? 채워지는데 그때 밑에 거 채우고 그 다음 거 채우고 끝! 이제 다 채웠다. 그 위에는 안 갔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꽉 채워졌을 때 이때 하나도 빈 자석이 없더라. 원자가 띠 내에 빈대가 없다. 그럼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야.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자가 띠 내에 있는 이 전자는 전류 흐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 그럼 얘는 그 위에 전도띠라고 있지? 얘는 빈칸이거든. 빈칸. 그럼 빈칸이니까 여기 있게 에너지 얻으면 이 위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갈 수는 있어. 허용은 돼. 가도 되는데 지금은 여기 있어. 이렇게 됐다가. 에너지 얻어서 전도띠로 가면 이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라. 이랬나? 그러면 그 밑에 허용된 띠 중에서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띠다. 전도띠 내의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됐습니까? 허용된 띠에 몇 가지? 두 가지. 원자가 띠와 전도띠. 됐나?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여기를 뭐라 하지? 여기를 허용된 띠와 반대로. 있으면 안 돼, 거기는. 거기도 있으면 안 돼. 띠, 틈.
또는 다른 얘기로 띠 간격, 띠 틈이거나 띠 간격. 여기 전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어도 안 된다. 이랬지? 사실은 이제 보호 모형할 때도 여긴 전자 있을 수 없다. 궤도와 궤도 사이 전자가 있을 수 없다. 됐지? 뭐 그런 게 있다. 자, 밑에서 됐고 뒷페이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할게. 일단은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에너지 띠의 분포에 따라 좀 다른데, 좀 전에 선생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원자가 띠에 있는 이 전자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류 흐르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위에 띠 틈을 두고 위에 가는 거 무슨 띠? 전도띠.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지. 그럼 전도띠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가면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일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격만큼 에너지 얻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위로 갈 수 있는 거라. 자,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도체? 부도체? 들어봤나? 도체는 전류 잘 흐르게 하는 거. 부도체는 전류 못 흐르는 거. 그치? 반도체. 그때 달라요. 이렇게 된 거야. 반도체. 우리가 봤을 때 도체는 전류 잘 흐르게 하는 금속들이다. 근데 얘들은 왜 전류가 잘 흘러요? 왜 잘 흐르냐면 0켈빈일 때 원자가 띠가 이만큼 원자가 띠거든. 그런데 이만큼만 채워졌어. 덜 채워진 데가 좀 있는 거야. 뭐 띠틈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요 자리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겠다. 그럼 전류 잘 흐르겠나 안 흐르겠나? 잘 흐를 거다. 됐나? 그러면 부도체는 왜 부도체냐? 전류 안 흐른다 그랬지? 여기에 원자가 띠야, 전자가 채워져 있어. 자, 이만큼만 얻어봐봐. 올 수 있다. 그럼 전류 흐를 수 있다. 나 그 볼펜 되게 갖고 싶은데. 그래, 1억만 내놔봐. 내가 줄게. 못하겠어요. 똑같아. 이거 띠틈 너무 넓은 거야. 간격이 너무너무 넓으니까 이 에너지 흡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럼 전류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데 요즘은 옛날엔 부도체 하다가 절연체라는 용어로 이야기해. 아주 미세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왜? 제로 음료, 당 제로가 아니지, 그지? 아주 적게 들어있으면 제로라 표기를 한다. 이런 것처럼.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흐를 수가 있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면 온도나 압력 등등등 다른 조건에 의해서 전류가 좀 잘 흐르게 바꿀 수도 있는 거라. 왜냐? 여기 원자가띠에서 전도띠까지 간격이 얼마 안 돼. 한 1, 2 일렉트로볼트 정도만 얻으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몇 가지로 나눈다고? 3가지로 나누어진다. 지금 순서 바꿔놨습니다. 도체가 있다. 도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절연체. 지금 중간에 게 절연체대. 그림 봐봐. 제일 왼쪽 거. 그림에 대한 설명 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놨지? 원자가 띠가 일부만 차 있거나. 어딘지 알겠나? 지금 위에 설명 안 봤대. 위에 설명 안 보고 밑에 표 보는 거다. 원자가 띠가 일부만 차 있거나.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다. 됐습니까? 한마디로 덜 채워진 게 있는데 굳이 에너지 얻지 않아도 여기에 갈 수 있다. 그럼 이건 전류가 잘 흐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절연체를 먼저 볼 거다. 절연체는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가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며 띠 간격이 어떻다? 띠 간격이 그치 넓다.
밑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보이나? 됐지, 그지? 그럼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지 않다. 다이아몬드 전류 흐를까 못 흐를까? 못 흘러요. 다이아몬드 원소 기호는 C. 가만히 있으면 뭐해? 써야지. 대답한 사람 말고 써야지. 다이아몬드 원소 기호 C다. 근데 너가 연필심 C제? 하지만 너가 연필심은 전류 흐를 수 있지. 다이아몬드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조가 좀 다르다. 유리 전류 흐르나? 나무 전류 안 흐르지? 맞지? 고무 전류 안 흐르지? 얘들 절연체. 됐습니까? 다른 말로 부도체. 자, 마지막에 반도체 돼 있나? 반도체. 그럼 반도체는 이 상황이잖아. 간격이 넓다, 좁다? 비교적 좁다. 비교적 좁다. 빈칸 채웠나? 됐나? 그럼 띠 간격이 좁지? 일정량 에너지를 흡수하면 밑줄. 일정량 에너지가 얼마라고? 1에서 2 일렉트로볼트. 그림 밑에 있다. 일정한 에너지 얼마? 1에서 2 일렉트로볼트 정도. 됐나? 그 정도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대. 자, 종류에 뭐 있다고? 이게 뭐지? 이게 이름이 주소 땡큐. 이거는 이 뭐지? 요즘 이런 단어 안 쓰나? 저번에 독일 게르만족 하지 않았나? 그 할머니들은 게르마늄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기법이 달라서 너희들은 저마늄, 너희는 저마늄. 자, 혹시나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게? 야 말고 주소 몇 번? 빨리 머리 돌려라. 머리 굴려. 주소 몇 번이더라? 원자 번호. 그치? 이렇게 힘들었어? 리베비시 에노푼의 나만 알지 했을 때. 얘 몇 번? 14번. 나, 3주기, 마, 알, 교소, 인황, 염소, 아르곤. 14번. 몇 쪽? 몇 쪽? 몇 쪽? 14쪽. 14쪽. 잘 틀린데. 14쪽.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14쪽. 원자과 전자 4개. 자, 뒷페이지. 넘기기 전에 잠깐. 넘기기 전에. 자, 우리 위에 거 안 했거든? 위에 어떤 단어들이 보여? 위에 눈에 띄는 단어. 전기 전도성 1번에. 2번에 자유전자, 양공, 요런 말 보이나? 자, 1번에 전기 전도성에 괄호 1번에. 거기 전기 전도성이다. 전기 전도성. 물질의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밑줄 쫙. 성질 동그라미.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할게. 전기 전도도와 전기 전도성. 어떤 애는 적겠지? 전기 전도도와 전기 전도성.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한 글자 다르면 다른 거지, 그치? 얘 어디서 따온 거? 성질. 전기 전도성은 전류 흘러, 안 흘러? 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전기 전도도 할 때 이 도자는 봐. 자, 잘 봐. 쌤 얘기해볼게. 밀도, 용해도, 용해도, 온도 이런 거 보면 도자로 끝나지. 값으로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이걸 그런 성질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야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해봐. 이렇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에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용어들은 내가 이런 데 캐치를 해야 돼. 전기전도도다, 전기전도성이다. 분명히 과학은 뒷글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뒷글자 다르단 말이야. 얘는 값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얘는 있다 없다로 이야기할 거고. 그치? 그런데 전기전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얻으면 위로 갈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위로 갔다? 위로 가면 지멋대로 다닐 수 있지. 넓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 무슨 전자? 자유전자. 나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자유전자. 그치? 그럼 잠깐만 여기 아까 전자 있었지. 그럼 전자 쏙 빠졌지. 이 자리에는 빈자리지. 빈자리니까 공 텅텅 비었어. 그런데 얘 이름이 따라야 돼. 양공. 뭐라고? 양공. 나를 위해서 내가 투자 좀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다. 양공. 자, 공 빈자리인데 거기가 뭐? 나중에 이 자리 전자 있던 자리니까 전자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 전자가 찾아올 수 있다. 마이너스가 올 수 있겠네 라는 의미로 양공. 이름 뭐라고? 양공. 빈칸은 너가 채워와. 이랬지?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F에 반도체라고 돼 있다. 반도체. 자, 영어로 하면 세미컨덕터 이렇게 되는데 전류가 잘 흐르나 안 흐르나 그 사이 거다. 됐지? 도체하고 전원체하고 사이에. 그래서 앞에 거 보면 반도체 했을 때 반자가 한자로도 반틈, 하프를 의미하는 그거란 말이야. 반도체. 자, 잠깐만 설명을 좀 할게.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얘 이름 뭐더라? 저만유. 얘네 이름 뭐더라? 규소. 맞지? 몇 쪽 원소다? 얘는 모르지? 똑같아. 몇 쪽? 14쪽.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 원자가 전자, 루이스 전자 점식에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 찍지? 맞지? 쌤 질문이다. 얘 지금 옥텟 규칙 만족했어? 안 했어? 못했지? 야, 우리는 옥텟 규칙 꼭 만족하고 싶다. 어떻게 하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지. 야, 줄까? 받을까? 이온결합을 하거나. 야, 니 꺼내놔봐. 같이 좀 써보자. 공유결합을 하거나. 맞지? 그러면 무슨 결합을 하거나? 이온결합을 하거나 공유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다. 됐지? 근데 이온결합은 언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나 주는 거 좋아해. 진짜 나 받는 거 억수로 좋아해.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이온결합이겠지. 그치? 근데 공유결합은 줄 능력이 안 돼. 받고만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쓰자. 됐어. 고개 들어. 자, 그러면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택했는 게 이온결합 말고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선택을 하기로 했다. 공유결합을. 그럼 규소가 내가 원자 같은 하나, 둘, 셋, 4개 있는데 이 옆에 규소가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여기가 2개가 채워진 거지. 이쪽 위에 규소가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지껏 들고 오니까 여기도 2개 채워졌지. 이쪽에도 규소가 오면서 하나, 둘, 셋, 4개 채워졌지? 됐지? 이 밑에도 규소가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얘 보니까 다 채워졌다. 맞지? 그치? 그럼 공유결합으로 다 채운 거 맞나? 자, 전류 잘 흐를까 못 흐를까? 빈자석이 없대. 움직여 다닐 수 있나 없나? 전류 안 흘러. 얘 순수 반도체예요.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근데 어느 날 했는데 전류가 되게 잘 흘러. 야, 원래 규소 전류 잘 안 흘러. 야, 왜 이래 전류가 잘 흐르지 보니까 불량품이었는 거야. 불량품으로 전자가 하나 없어졌어. 그럼 잠깐만. 우리가 불량품 만들면 되겠네. 우리가 불량품 만들자. 들어봤어? 뭐?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운동하기 전에 약 먹었어, 안 먹었어? 검사하는 게 도핑 테스트였지. 섞었지. 첨가했지. 그럼 잠깐만. 도핑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야. 순수한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크게 좋지 않아요. 지원아.
잠깐 서. 동욱이 말하지만 한 2시간 내내 서 있다. 2시간 내내 서 있다. 서는 건 나쁜 거 아님. 그래. 안 들고 가도 돼. 안 들고 가도 돼. 잠깐 설명할게. 잠깐만 서면 돼. 순간적으로 잠깐 잠 올 때가 있어. 자, 그러면 도핑은 뭐냐면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 원소를 좀 섞어주거나 15족 원소를 좀 섞어주는 거야. 아니, 논다라고 생각해. 피곤해, 너거. 논다라고 생각해야 돼. 진짜로. 논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힘들어. 이마에 많은 양을 하기에는. 자, 그러면 13족 은혜를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야. 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핑한단 말이야. 야, 교소, 너 빠져. 그래서 교소를 하나 빼는 거야. 교소 하나 빼고 요 자리에 원자가 전자 3개밖에 없는 13족인 걸 뭐 넣는 거지. 자, 이게 13족을 도핑하는 걸 혹시 단어 포지티브 뜻이 긍정적인 맞지? 공부할 만하대. 13족을 도핑하는 걸 P형 반도체라고 하거든. P형 반도체. 지금 13족이 뭔데요? 아, 혹시 요거 이름 뭐지? 중소? 요거 이름 뭐지? 알루미늄? 인디움. 어렵나? 살짝 들으면 알겠지? 인디움. 얘가 갈륨이야. 되게 어렵나? 한 번만 더 보면 외우겠지, 그지? 요 정도니까, 공부할 만하네. 얘가 싹 다 13족이야. 13족고 섞어줬던 얘를 원자 같은 데가 3개야. 근데 왜 지금 포지티브예요? 얘들 13족이면 전자가 원래 이 자리에 하나 없다 그랬지. 맞지? 지꺼 와야 되는데 분소가 오면서 이 자리에 전자가 없는 거야. 하나, 둘, 3개. 빈자리지. 근데 빈자리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 전자가 들어올 수 있다. 공. 무슨 공? 양공. 그래서 양공을 도핑을 해서 양공을 채워준 거야. 됐나? 그럼 이 자리 비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 꽉 차는데 오늘 내 짝꿍에 절친이 결석. 몰라. 어렵다. 말은. 내 짝꿍이 결석. 그럼 어떡해? 자리 옮겨도 그닥 머쓱하지 않은 쌤이 있으면 내 절친. 맞지? 뭔 말인지 알지? 내 절친 요 자리 오고 그 자리 또 비었잖아. 와, 완전히 지각 변동이 엄청나겠지? 다 바뀌어 있겠지? 그치? 그 상태가 된다는 거라. 그럼 막 전자들이 움직여다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양공이 움직이는 거지. 빈자리가. 그래서 전하 나르게. 남들이 봤을 때 빈자리지만 양공이 전자 움직이게 한다. 전하 나르게.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P형 반도체. 그치? 그러면 13족이 포지티브하다. 왜 포지티브냐? 전자 하나가 없는 거니까. 양공이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플러스라는 의미로 포지티브.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와 원소교 외우기 쉽네. 긍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네. 자, 이제 짜증 날 거다. 긍정적인 반대 뭐? 네거티브. 짜증 나는 부정적인. 자, 몇 족 원소 도핑할까? 몇 족? 15족. 15족을 도핑할 거야. 15족에 너가 대표적으로 아는 거. 중2 때 얘 때문에 머리 좀 아팠을걸? 얘 이름. 이젠 별거 아니지, 질소. 콕 찔릴 것 같다 했다. 맞지? 얘도 좀 어려웠고. 이거 P. 인. 그치. 근데 그때 당신은 고생했단 말이야. 짜증나 미칠 뻔했지? 자, 더 환상적인 거 알려줄게. 영어 시간 아니다. 애자하면 안 된다. 요거 이름이 비소. SB. 안티모니. 진짜 짜증나지, 맞지? 얘들이 도핑이 되면 15족 원소가 도핑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됐습니까? 됐음. 대충, N, P까지 됐고. 15족. 그 밑에 단위 ASB, A, SB 이렇게 된 거. 비소, 안티모니. 이런 게 있다. 그럼 얘가 도핑됐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동소련애가 아니고 AB, AS 얘들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얘는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주소가 있고. 나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또 갔는데 우리만의 책상에 내가 앉을 데가 없어. 가지. 밑에 그 밖에 쌤 누가 니 찾던데. 국어쌤인가? 이러면 뭐 하겠노? 미서 나가겠지. 미서 가보면 내려놓고 내가 저 앉아야지. 맞지? 그럼 미서 나가보니까 지 찾아온 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들어와서 뭐 넘어가야지. 다인아 내가 아니고 니들아. 빨리 가봐라. 빨리 다인이 가방 내리고 앉아야지. 이게 15도 원소인 거야. 전장 하나 더 들어왔지? 있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자꾸 끼고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류가 흐른다. 됐지? 그럼 순수 반도체보다는 도핑했는 불순물 반도체가 확실히 전류가 잘 흐르긴 한다. 됐습니까? 불순물 반도체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형과 무슨 형? P형과 N형. 그럼 얘는 전자, 양공, 전하 나르게가 전자 모자라니까 양공이. 전자 남으니까 전자가. 됐나? S.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 얘기를 할게. 원래 오늘의 목표는 요 밑에. 얘는 아닙니다. 다이오드까지였는데 자성체는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음 시간 제일 프리한 날이 될 거다. 자, 다이오드가 있는데 다이오드. 다이. 숫자 1, 2, 3, 4 중에 얼마게? 숫자 1, 2, 3 중에 얼마? 1, 2, 3 중에 찍어. 모노, 다이, 트라이, 2. 다이오드는 2개 이렇게 된 거야. 다이오드, 소자. 다이오드는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붙어있는 게 다이오드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2개 붙여놨는 게. 자, 요게 쌤이 저번에 우리 그거 할 때 저번에 우리 뭐 있었지? 유전체 막 이렇게 들어갔던 거. 안 되겠다. 시간이 모자라고 다음 시간에 쌤 얘기해 줄게. 일단 다이오드 가는 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이용이 돼. 충전기 안에도 들어갈 거거든. 충전기 안에도 여러 개가 들어갈 건데 이거 쌤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할 건데 PN 다이오드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연결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 회로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중간에 살짝 끊어지면 전류 못 흐르는지 알지? 맞지? 전기회로, 전선 이런 건 어디나 살짝이라도 끊어지면 전류가 못 흘러. 그러면 자 봐봐. 얘가 무슨 극? 긴 거? 플러스 극. 짧은 거?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중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맞지?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갔대. N형은 누가 많아? 전자가 많아? 양공이 많아? N형. 전자. 파지티브 플러스 양공. 여기에 양공이 있고, 여기 양공이 있고, 여기 양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는 거라. 됐지? 근데 전자가 나오지? 전자가 원래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전자가 쭉 나오고, 야, 옆으로 좀 가자 했더니 이 전자가, 얘 전자가 밀려 들어올 때 이 전자는 이제 퐁당. 폴짝? 또 전자 또 오면 또 폴짝? 해서 전자 이동할 수 있겠지? 됐나? 그럼 여기서 전자 계속 공급이 되면 여기는 전자가 개수가 한계가 있다 치면 폴짝 뛰고 전자가 계속 갈 수 있겠지? 됐나? 이러면 어디라도 전자가 안 움직이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됐나?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순방향이라 그래.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 또 순방향, 다이오드에 대해서 뭐 전압되니 바이어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역방향이면 전류가 흐를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역방향이라는 게 P형, N형 있었는데 배터리가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짧고 뚱뚱한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야.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나? 여기 누가 있어? 양공.
여기 전자. 그치? 전자 뭐 좋아해? 플러스극 좋아하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 맞지? 얘가 전자 공급됐지? 전자 공급됐다고 하니까 양봉이 어떻게? 전자다.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겠지? 맞지? 그럼 플러스가 이쪽으로 와서 따다다다다 있어버리니까 이쪽 전자들은 이쪽 가려고 하고 여기는 플러스는 이쪽 오고 여기 전자 이동이 있어 없어? 여기 전자 안 움직이지?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한 곳에라도 끊어지면 전류 안 흐르듯이. 이랬나? 그럼 이걸 갖다 뭐라 하냐? 순방향 말고 역방향.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됐어. 그럼 우리가 다이오드 진짜 많이 쓰거든. 어디 써요? 리모컨. 리모컨 앞에. 요거. 요거. 볼록하게 생긴 거. 집에 TV 리모컨 보면 이렇게 막혀서 그럴 수가 있거든. 얘가 다이오드 어떻게 생겼느냐? 파일 2개짜리가 있어. 예전에 우리 집 아들 중에 그 막내 아들이 좀 과학적으로 많이 좀 무식했어. 과학 실험 뭐 이렇게 과학 상자 뭐 이런 거 들고 형 아들하고 막 그 전에 막 갖고 놀았는데 지 혼자 형 학교 가고 난 뒤에 지 혼자 집에서 놀다가 과학 상자를 만들었어. 근데 다이오드 불이 안 켜진 거야.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버린 사람이라고 여기 고장날 일이 없는데 버린 사람 가니까 엄마 내가 고장나서 버렸대. 어제 분명히 형하고 했는데 불 왔는데 정말 막내 아들 엄마 내가 청소해줬지 고맙지 하는데 과간 왜? 얘가 이렇게 돼야만 불이 켜져. 다리 긴 거 기가 시간에 들어봤지? 얘가 P형 반도체고 이게 N형 반도체야. P형 반도체는 플러스에 연결돼야 되거든. 거꾸로 연결된 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치? 그러면 자 다이오드가 사실은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광 다이오드가 있어. 너그 느낌에 발광 빛난다 빛 들어간다 빛난다제 발광 다이오드가 아까 쌤 갖고 있던 리모컨 전류가 흘렀더니 뭐 빛이 났어. 발광 다이오드야. 그럼 광 다이오드는 반대야. 얘가 빛이 들어가니까 전류가 흘렀다. 그치?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어컨. 리모컨 수신부인 거야. 리모컨 수신부. 얘는 리모컨은 배터리 넣어놓고 딱 누르면 빛이 나. 근데 자, 쌤 눌러볼까? 눌러보면 끄면 안 되는데. 바람 조절하면 되지. 잠깐만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뭐 나오나? 나오는 거 보이나? 안 보이지? 왠지 아나? 얘는 적외선이거든. 적외선 볼 수 있다 없다. 우린 가시광선만 보잖아. 적외선 나오니까 못 보지. 됐습니까? 적외선이 나왔다. 그래서 리모컨은 빛이 나왔는데 무슨 선이 나왔다? 적외선이 나오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 빛을 받아들여서 얘는 빛 들어오면 전류 흐르게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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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였습니다. 신호음 들리게 해놨는 거지. 그래서 바람 세게 하거나 온도 낮추게 하거나 됐지? 그래서 전류 흐르게 하는 거. 자, 혹시 우리 아파트 현관문 딱 나오면 누가 문 열어주지? 안 열어주나? 임금님 갈 때 딱 문 열어주듯이 딱 가고 문 딱 열어주잖아. 와,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어. 대접받는 것 같아서. 그거 누가 하냐면 사실 그 원리가 좀 있는데 싹 다가가재. 싹 다가가면 원래는 항상 빛이 들어가도록 작동을 해. 왜냐면 거기 2개가 있어.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가 2개가 있어. 자동 묶는데 다이오드가 2개 있어. 뭐 발광 다이오드도 있고 광 다이오드도 있고 2개 다 있어. 그럼 얘 빛 내일까 얘가? 맞지? 언제 내냐고? 계속 내면 얘 빛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는 빛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야 문 열지 마 이렇게 돼. 내가 다가가지. 내가 다가가면서 발광 다이오드의 빛을 내는 걸 갖다가 내가 막아버려서 이쪽 빛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내가 다가가면 빛이 못 들어가면 문 여는 거야. 그래서 조금 멀리 있을 때 엄마 아빠 기다릴 때
문 열어줘야지 싶은데 어디 있으면 뭐 문이 닫혀버리고 어디 있으면 문이 계속 열려있고 내가 적당한 위치에서 빛이 못 들어가게 계속 차단하고 있으면 걔가 문을 계속 열고 있는 거야. 우리 다가가면 그게 다 다이오드야.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이 쓰고 있다.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는 구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왜 강조를 하느냐? 과학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 두 개가 대꾸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발광이 있으면 반대 광이 있다. 발광 반대가 뭐라고? 광. 자, 외우자. 발광은 빛을 내는 거겠나? 빛을 흡수하는 거겠나? 빛을 내는 거지. 그쵸? 그럼 전류가 흘러서 빛 내는 게 발광 다이오드지. 그럼 광 다이오드는? 빛이 들어와서 두 개가 반대. 빛이 들어와서 전류 흐르는 게 광 다이오드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 오늘 목표치는 여기까지. 이랬습니까? 그럼 풀이 영상도 저기까지겠지? 됐나?